솔직히 말해서 중산층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해서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빚은 무조건 나쁘다고 믿죠.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 세상에서 그 공식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당신이 배운 돈의 규칙이 낡아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격차가 갈립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누군가는 자산이 늘고 누군가는 계속 제자리입니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규칙 있게 성장 자산을 모으는 사람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더 공격적인 도구를 아주 작은 비중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시간을 무기로 만듭니다. 오늘은 중산층에게 잘 가르쳐지지 않은 부의 공식 딱 5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오늘부터 실행되는 시스템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매일 5,000원 1만원부터 시작해서 QLD로 체력을 만들고 필요할 때만 TQQQ를 얇게 쓰는 방식이 머릿속에 딱 박힙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면 소비부터 하는 구조를 자산부터 사는 구조로 뒤집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가 빠지고 카드값이 빠지고 남는 걸 저축합니다. 이 방식은 평생 남는 게 없습니다. 부자들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자산을 먼저 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이게 잔인하게 들려도 현실입니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 것이 내 통장으로 돈을 다시 가져오면 자산입니다. 내가 산 것이 내 통장에서 돈을 계속 가져가면 부채입니다. 차, 명품, 과한 구독, 과한 옵션, 무리한 대출, 이건 대부분 부채 쪽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집도 무조건 자산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 못하는 가격으로 샀고 유지비와 이자가 내 현금 흐름을 갉아먹으면 그건 내 인생을 잡아먹는 부채가 됩니다. 이걸 오늘부터 생활에 적용하는 질문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 지출은 미래의 나에게 현금 흐름을 남기나 미래의 나에게 청구서를 남기나? 이 질문으로만 살아도 1년 뒤 카드값이 달라집니다. 둘째, 저축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구매력 방어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저축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즉, 숫자는 유지되는데 삶의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돈이 경제의 속도에 맞춰 뛰게 만듭니다. 그게 자산을 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장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투자를 잘하냐 못하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동으로 사게 만들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QLD가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규칙이 없는 초보가 감정으로 매수 매도를 하면 대부분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동이체로 QLD를 매달 사면 감정이 개입할 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월급쟁이가 아니라 자산을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정체성 변화가 실제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셋째, 금융 문해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중산층이 가장 크게 속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실함, 이걸로 돈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돈 게임은 성실한 사람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사람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정보를 누가 말했냐가 아니라 그 정보가 내 삶에서 반복 가능한 규칙이냐입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규칙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2가지뿐입니다. 첫째, 매수 규칙을 정합니다. 둘째, 매도 규칙을 정합니다. 이 2가지가 없으면 당신은 투자자가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날마다 QLD를 소수점으로 자동 매수합니다. 이건 매수 규칙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서 내가 정한 목표 구간에 도달하면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립니다. 이건 매도 규칙입니다. 이 2가지가 있으면 당신은 시장을 예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서 TQQQ가 등장합니다. TQQQ는 멋있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가속을 주는 도구입니다. 대부분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TQQQ로 한 방을 노립니다. 그리고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QLD는 몸통입니다. TQQQ는 필요할 때만 얇게 쓰는 칼끝입니다. 몸통이 없으면 칼끝은 당신을 베는 칼이 됩니다. 넷째, 빚을 무조건 악으로만 보면 평생 속도가 안 납니다. 다만 빚을 모르면 빚이 당신을 찢습니다. 여기서도 부자와 중산층의 차이는 똑같습니다. 부자들은 빚을 쓰지 말아야 할 때와 써도 되는 때를 구분합니다. 중산층은 빚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반대로 감정으로 무리해서 빚을 씁니다.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현실적인 구분법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 빚이 내 월 현금 흐름을 늘리면 통제 가능한 빚입니다. 내가 진 빚이 내 월 현금 흐름을 줄이면 통제 불가능한 빚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빚을 먼저 정리해야 투자도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실수합니다. 빚이 있는데도 조급해서 큰 금액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락이 오면 심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QLD TQQQ 시스템을 하더라도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빚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카드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흔들릴 돈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지키는 안전선 안에서만 자동으로 반복합니다. 이게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다섯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반드시 하나는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것을 삽니다. 그런데 가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인생을 걸면 불안이 평생 따라옵니다. 부자들은 다른 것에 집착합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착합니다. 현금 흐름입니다. 주식에서도 동일합니다. 단기 시세로 흥분하지 마시고 내가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현실적으로 딱 한 가지 시스템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숫자까지 박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자동이체를 먼저 겁니다. 월 5,000원, 월 1만원, 월 3만원,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QLD를 소수점 매수합니다. 여기서 원칙은 하나입니다. 시장 뉴스가 어떻든 내 기분이 어떻든 매달 같은 날 같은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 현금 쿠션을 만듭니다. 투자를 하려면 먼저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한 달 생활비 정도를 목표로 잡으십시오. 한 달이 어렵다면 2주라도 좋습니다. 이 쿠션이 없으면 투자 중 하락이 왔을 때 공포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쿠션은 수익을 위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장치입니다. 세 번째 단계, 매수 규칙을 글로 씁니다. 종이에 쓰십시오. 휴대폰 메모장에 쓰십시오. 머릿속에만 있으면 위기 때 반드시 바뀝니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매달 월급날 다음날 QLD 자동 매수, 추가 매수는 월 1회만, 추가 매수는 하락 구간에서만. 이 규칙만 지켜도 감정 매매가 확 줄어듭니다. 네 번째 단계, TQQQ는 조건부로만 씁니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TQQQ를 쓰는 사람 대부분이 망하는 이유는 언제 쓰는지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예시 규칙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QLD만 쌌습니다. 시장이 조정 구간일 때만 TQQQ를 아주 작은 금액으로 추가합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란 내 월 투자금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을 투자한다면 QLD 25만원, TQQQ 5만원 이런 식입니다. 월 100만원이면 QLD 80만원, TQQQ 20만원 이런 식입니다. 포인트는 비율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 매도 규칙을 미리 정합니다. 매도 규칙이 없으면 올라가도 못 팔고 내려가면 던집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TQQQ는 일정 구간 수익이 나면 일부만 현금화합니다. 일부만입니다. 전부 팔면 다시 못 들어갑니다. 일부를 팔아야 다음 조정에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상승장에서 환호하지 않고 하락장에서 공포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규칙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실행 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게 7일 루틴으로 끊어드리겠습니다. 1일차,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2일차, 소수점 매수 기능을 켭니다. QLD를 즐겨찾기에 넣습니다. 하지만 매일 쳐다보지 않습니다. 당장 이게 핵심입니다. 3일차, 내 고정 지출을 종이에 적습니다. 통신비, 구독, 보험, 카드 최소 결제, 교통, 식비, 교육비. 이걸 적지 않으면 투자도 결국 감정이 됩니다. 내가 한 달에 무엇에 묶여 있는지 알아야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4일차, 끊을 지출 하나를 정합니다. 하나면 됩니다. 커피가 아니어도 됩니다. 쓸데없는 구독 하나, 사용 하나는 멤버십 하나, 습관성 소비 하나. 끄는 돈을 그대로 QLD 자동이체 금액에 더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바뀝니다. 절약을 하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절약을 자산으로 바꿔야 부자가 됩니다. 5일차, 매수 규칙 3주를 씁니다. 월 1회 QLD 자동 매수, 추가 매수는 월 1회만, 추가 매수는 하락 구간에서만. 이 3줄이면 충분합니다.
6일자 TQQQ 규칙 두 줄을 씁니다. QLD가 기본, TQQQ는 조건부, TQQQ는 작은 금액만. 이 두 줄이 당신을 살립니다. 7일차 매도 규칙 두 줄을 씁니다. 오르면 일부만 현금화, 현금은 다음 조정 때만 사용. 이걸 적는 순간 당신은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당신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걸 안 합니다. 대부분은 영상 보다가 맞는 말이다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똑같이 삽니다. 그게 중산층이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반복이 없어서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져가야 할 건 지식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자동이체 하나, QLD 소수점 매수 하나, 그리고 글로 쓴 규칙 몇 줄. 이게 당신 인생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의 공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산을 먼저 사는 순서, 구매력을 지키는 시스템, 매수 규칙과 매도 규칙, 조건부로만 쓰는 가속도구,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자동화. 당신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자동이체를 거는 순간부터 당신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산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정체성이 쌓이면 QLD는 습관이 되고 TQQQ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진짜로 달라집니다.